대한민국에서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루를 열고 닫는 무대이며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은 적어도 한 번은 예기치 못한 이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다는 바람과는 달리 건강 문제나 가족 관계, 경제적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갑작스레 짐을 싸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 드는 후회는 모두 같습니다. 그때 왜 미리 생각해 두지 않았을까? 조금만 일찍 준비했더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노후 주거 선택의 6가지 기준을 소개하려 합니다. 단순히 집의 크기나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이 나를 어떻게 살게 할 수 있는가? 그 깊은 질문에 함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의 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아이들도 다 나갔고 우리 둘뿐인데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지 않나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작고 아늑한 공간에서 단순하게 사는 삶.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사한 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좁은 집은 처음엔 청소하기 편해서 좋다고 생각되지만 며칠만 지나면 공간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숨이 막힌다고들 말합니다. 거실도 식탁도 없이 침대 하나와 의자 하나에 기대어 하루를 보내는 생활. 앉을 자리는 있어도 살 자리는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작은 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줄이고 또 줄여도 버릴 수 없는 물건들. 추억이 담긴 사진 한 장도 쉽게 손에서 놓을 수 없기에 정리는커녕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2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한 후 우울증 초기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공간이 너무 작아 창문을 열어도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셨죠. 반대로 너무 넓은 집도 문제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마당을 관리하는 일이 70대 이후부터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주택의 크기는 약 18평에서 22평 사이, 부부가 각자 쉴 수 있는 방 하나씩과 함께 쓸 수 있는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 공간도 마음도 넉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줄여야 할 것은 공간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집은 우리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고 노년의 삶을 가볍게 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공간의 크기를 정했다면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과 가까이 있을 것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아플 수도 있으니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언뜻 보면 아주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 옆에서 살아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곳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겁고 피로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근처로 이사했던 김명수 할아버지는 몇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짐을 싸셨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환자의 모습,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저런 상황이 되겠지 하는 불안감이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치료를 받는 곳이지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노년에 진짜로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복지관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는 매일 아침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간단한 식사부터 문화활동, 상담까지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 건넬 이웃이 있으며 웃음이 있고 움직임이 있는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이 가까운 것보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내 삶을 채워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월 5,000원의 참여비로 주 3회 식사와 운동, 미술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대신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단지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나의 하루에 색을 더해주는 삶의 동반자입니다. 병원이 몸을 위한 곳이라면 복지관은 마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고민할 때 주소보다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내가 매일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매일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복지관처럼 나를 반겨주는 공간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사람은 바로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을 떠올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불편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질 때면 자식 곁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아본 분들은 말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좋았다고, 손주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족끼리 함께 밥을 먹는 일상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왔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고 사위의 눈빛이 이전보다 낯설게 느껴졌다고. 무엇보다 가장 서운한 순간은 정작 내 자식이 나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만큼 서로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요즘의 40, 50대는 맞벌이와 육아, 경제적 부담으로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조차도 때로는 또 다른 책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식 집에서 살게 되면 내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식사 제공자 또는 잠깐 머무는 손님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국이 식기 전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또는 걸어서 5분 이내의 거리. 필요할 때는 곧장 달려갈 수 있지만 평소에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런 물리적 거리감은 심리적 건강을 지켜줍니다. 적당한 거리는 가족 간의 사랑을 유지시켜주고 자식도 부모도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오랫동안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가족과의 동거가 사랑을 더해주는 선택이 아니라 관계를 소모시키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지역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떠올릴 때 한적한 시골 마을이나 자연이 가득한 전원주택을 꿈꾸곤 합니다. 앞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작은 텃밭이 있으며 아침엔 새소리로 눈을 뜨고 저녁엔 고기 구워 먹는 삶.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상이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강원도 깊은 산골로 귀촌했던 김영자 할머니는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경치는 참 좋았는데 사람 소리가 안 들리니 마음이 더 시끄러웠어요 라는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노후에는 사람의 온기가 더 필요합니다. 시골에서는 작은 문제 하나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마트나 병원, 약국이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고 눈이 내리는 날에는 도로가 막혀 외출조차 어렵습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에는 벌레와 모기의 습격, 가을에는 낙엽 치우기, 겨울에는 눈 치우기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립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도움을 청할 이웃이 없다는 사실은 상상 이상으로 불안합니다. 구급차를 부르기에는 애매하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날, 누가 내 소리를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최근 들어 고립사라는 단어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택했던 어르신들이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연을 사랑하는 삶도 멋진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외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운전이 어려워지는 시점, 몸이 약해지는 순간을 고려하지 않은 전원 생활은 낭만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그러니 이사를 계획할 때 경치보다는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곳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완전히 혼자인 공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속의 고립을 피하려면 자연과 연결되되 사람과도 가까운 곳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공원입니다. 많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공원이 가까워서 좋아요. 언뜻 들으면 단순한 입지 조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오래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국보다 더 자주 찾아야 하는 곳은 공원입니다. 심장, 혈압, 당뇨, 우울, 불면, 이 모든 노년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걷기입니다. 그리고 그 걷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 좋은 산책길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고 싶은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좁고 차량이 많은 보도, 시멘트만 가득한 아파트 단지, 바쁘게 움직이는 대로변, 이런 곳에서는 걷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나무가 있고 연못이 있으며 햇살 아래 앉을 수 있는 벤치가 있는 공원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걷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이 팔릴 수 있는가 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병환, 배우자와의 이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집이 쉽게 처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위치가 너무 외지거나 구조가 너무 낡았거나 리모델링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쏟아부은 집은 오히려 팔 수 없는 집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또한 병원이나 방문 요양센터, 데이케어 시설이 가까이에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년기에는 언제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집은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출발선이어야 합니다. 공원이 가까이 있고 걷고 싶은 길이 있으며 내가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집. 그런 집이야말로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좋은 집을 고르기 위한 기준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계신 주거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어디에, 어떤 형태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노년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망설이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양원, 전원주택, 그리고 아파트. 먼저 요양원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식사, 간호, 운동 프로그램까지 마련되어 있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지요. 하지만 직접 살아본 분들의 말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슷한 대화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견디고 있는 걸까? 전원주택은 겉으로 보기에 여유롭고 멋져 보입니다. 마당이 있고 나무를 심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러나 그 자연이 때로는 사람을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리가 어렵고 외부와의 연결이 단절된 삶은 나이 들수록 점점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때로는 단조롭고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위험이 가장 적고 안정감이 큽니다. 관리실, 경비 시스템, 엘리베이터, 편의시설, 인근 병원과 공원까지 모두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주거 형태는 없습니다. 다만 실패 확률이 낮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구조. 그것이 바로 노년의 삶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주거 선택일 것입니다.
아파트가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아파트가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각자의 삶에 맞는 맞춤형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이나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은 분이라면 무조건 복지관 중심의 생활권을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울의 마포구, 인천의 계양구, 경기도 안산처럼 노인복지관과 주민센터, 공공의료기관이 잘 연결된 지역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상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무릎, 허리 등의 문제가 있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병원까지 도보 10분 이내, 약국이 함께 있는 지역이라면 비상시에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혼자가 외로운 분들은 입주민 모임이나 문화센터가 활발한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건 약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고 바깥 생활을 즐기는 분들은 복합단지형 신축 아파트나 중규모 도시 중심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역, 도서관, 시장, 병원이 모두 가까이에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나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순간이 오더라도 돌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살고 있다면 훨씬 덜 불안할 것입니다.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구조. 그것이 진짜 준비된 노후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무대이며 그 무대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전혀 다른 빛깔을 띠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은지, 누구와 어떤 공간에서 어떤 하루를 반복하고 싶은지를 그 그림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삶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공간이 꼭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따뜻하고 외롭지 않으며 나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집이 복지관 옆의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공원이 보이는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삶을 가장 나답게 만들어줄 그 마지막 집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